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일종의 요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름하여 통밀 대추죽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먹는 죽이랑은 조금 다른 양상이긴 한데 요리가 만들어졌을 때 형태가 거의 죽과 흡사하기 때문에 제가 탕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통밀 대추죽은 어떤 분들에게 좋냐면요, 불면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한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런 조급함이라든지 초조감이 동반되는 그런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음식인데요.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식욕이 떨어져서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난 입맛도 없고 밥도 먹기 싫고 뭐든 먹기 싫다, 그러다 보니까 심한 피로감이라든지 무기력감을 느끼는 분들, 체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 그리고 초조감이나 조급함이 밀려올 때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아니면 온몸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근육의 긴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통증이, 어깨 통증이 큰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갱년기 증상처럼 불안, 초조, 짜증, 우울감, 무기력감이 번갈아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 또한 2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의서에 기록되어 있는 처방을 가지고 활용한 음식인데요. 실제로 한약에서 처방에 나갈 때 많이 활용되는 처방이기도 합니다. 우선 통밀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통밀은 한약으로 실제로 씁니다. 저희가 한의원에서 한약명으로는 소맥이라고 하는데요, 보리를 대맥이라고 하고 통밀을 소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쌀은 갱미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각 곡식들마다 저희가 한약으로 쓸 때 이름을 붙여서 그걸 처방으로 하는데요. 통밀의 성질은 한의학적으로 살짝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곡식으로 쓰기 때문에 기운을 보충하는 힘도 있지만 살짝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요, 심장의 힘을 키워주면서도 가슴이 답답하고 번민이 생기는 것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변의 소통을 원활하게 시켜주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통밀 자체가 불면증에 충분히 활용될 만한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주의할 것은 통밀의 효능은 그 껍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을 제외한 안에 밀 있죠. 우리가 밀가루로 생각하는 그 밀은 성질이 반대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운을 보충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오장의 기운을 북돋아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데요, 불면증에 이용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를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밀을 싸고 있는 껍질, 그러니까 껍질을 포함한 통밀을 드셔야 된다는 거가 주의사항이라면 주의사항일 수 있습니다. 쌀로 치면은 그러니까 백미가 아니라 현미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밀 자체가 어쨌든 탄수화물이고 곡물이기 때문에 기운을 보충해 주는 효능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욕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고 그로 인해서 체력이 약해지고 계속 피로감을 느끼는 불면증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밀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요, 식용 밀기울을 검색해 보시면 그걸 파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밀기울이 뭐냐면 통밀의 그 껍질 부분만 따로 깎아서 따로 모아 놓은 걸 밀기울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식용 밀기울이 있거든요. 그걸 구하셔 가지고 그거랑 밀가루랑 섞어서 드셔도 되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통밀을 그대로 써서 통밀 대추죽을 만들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 죽 같은 느낌이 싫다, 그냥 좀 맑은 느낌이 좋다라고 한다면 통밀이 아닌 밀기울만 활용하셔가지고 끓여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대추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대추는 뭐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거고 많이 들어봤을 거고 저도 설명을 한번 했었던 그런 약재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체력이 약하고 과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불면증에 걸렸을 때 자주 이용되는 약재이자 음식이 바로 대추입니다. 특히 약간의 긴장, 스트레스에도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함으로써 어깨나 목 쪽에 통증이 생긴다거나 조금만 긴장해도 목이 결린다, 아프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불면증이 있을 때 더 좋은 약재이기도 합니다.
신경 안정제라든지 수면제가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대추는 말초의 근육들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이완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비유하자면 우리가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반신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몸의 전신의 근육을 싹 풀어주면은 몸이 나른나른해지면서 살짝 졸림을 느끼잖아요. 대추의 효능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레시피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준비물은 첫 번째 통밀, 두 번째 대추, 세 번째 물입니다. 예. 통밀은 약 30g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대추는 거의 그 절반, 한 15g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밀과 대추를 잘 씻은 다음에 물을 붓고 끓여서 죽을 만들면 되는데요. 통밀이나 대추가, 특히 통밀이 물을 많이 흡수하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물을 붓고 끓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1.5리터 정도의 물을 넣고 끓이기를 권해 드리는데요. 조금 더 나는 맑은 게 좋다라고 하면 물을 더 많이 넣고 끓이셔도 되고요. 나는 좀 더 걸쭉한 게 좋다라고 하면은 물을 적게 넣고 앞서 말씀드린 통밀과 대추 양을 조금 더 늘려서 끓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밀, 대추, 물을 함께 넣고 끓이는데요. 조금 길게 말 그대로 죽이 될 정도로 통밀이 익어서 걸쭉해질 정도로 한 약 2-30분 정도를 충분히 약한 불에 타지 않을 정도, 눌러붙지 않을 정도 잘 저어가면서 끓여주면은요, 대추의 단맛도 확실하게 우러나오고, 그리고 통밀이 좀 퍼지면서 말 그대로 형태가 밥이 아니라 죽의 형태로 만들어질 때까지 끓여주는 거죠. 예. 식혀서 드실 때는 그걸 다 드시는 게 아니고요. 대추랑 통밀의 껍질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은 걸러내고 맑은 죽? 예, 그런 느낌으로 그 물만 드시면 되는 겁니다. 복용 방법은 특별한 건 없는데요. 복용 시간을 가급적이면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취침하시기 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때 드시게 되면 몸과 마음이 살짝 이렇게 안정되고 이완되는 느낌이 들면서 나른해지는 느낌이 들 때쯤에서 잠자리 들어가시는, 혹은 드시고 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있다가 그런 끼가 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잠자리 들어가시는 것이 좋고요. 아무래도 죽이기 때문에 포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주무시다가 약간 포만감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이컵 한 컵 정도, 약 120cc 혹은 뭐 100cc 그 정도만 드시는데 한 번에 원샷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더 좋고요. 뭐 책을 본다거나 TV를 본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뜨거우니까 식혀가면서 천천히 드시는 거죠. 그리고 자다가 깼을 때, 혹은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들어서 한참 뒤척거리다가 거실로 나왔을 때 미리 준비해 놨다가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레시피대로 끓였을 경우에 한번 끓이면 약 2-3번 정도 복용할 수 있는 양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정량이고요. 한번 끓인 걸로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끓여서 그냥 실온에 놔두게 되면은 상할 염려가 아주 높기 때문에 냉장고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작게 끓여가지고 한번 끓인 거를 하루 이틀 정도만 드시는 걸로 기준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통밀 대추죽을 조금 더 폭넓게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일종의 가감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슴 두근거림이 너무 심하다, 나는 너무 두근거려서 힘들다라고 한다면 통밀 대추죽을 끓일 때 백봉령 있죠. 복령을 대추와 동량으로 놓고 함께 끓여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 백봉령이 가슴 두근거리는 걸 잡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라든지 두근거림을 잡아주는 효능은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소에 나는 스트레스가 많고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뭐 노이로제, 신경쇠약 이렇게 걸릴 정도다라고 하신다면 영지버섯을 미리 한참을 끓여서 우려낸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평소에 드셔도 좋고, 그 물을 통밀 대추죽을 끓일 때 같이 넣어서 끓여 드셔도 더 좋습니다. 맛은 조금 쓴맛이 더 강해지긴 하겠지만은 심장의 열을 살짝 내려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몸이 차갑다, 몸이 차가워서 아랫배 뭐 손발은 차가운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열이 확 뜬다, 뭐 갱년기도 아닌데 창피하면 확 뜬다, 뭐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확 뜬다,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계피를 약 10g 정도 넣고 같이 끓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라면, 나는 죽 부담스러운데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라고 한다면, 생강을 약 4g에서 5g 정도 편으로 하나, 한 두 개 정도만 넣고 같이 끓여 드시면 소화에 전혀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치자 된장국 있잖아요. 예, 치자 된장국이랑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밥처럼 먹고 치자 된장국은 국처럼 먹는 거죠. 예. 아니면 요걸 섞어서 같이 이렇게 비벼서 말아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 레시피가 되는 통밀 대추죽을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고 거기에 맞게 과감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